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착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이른바 챌린지 열풍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 챌린지 열풍의 중심에는 바로 이 동작이 있습니다. 네, 이 동작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바로 덕분에 챌린지죠. 지금 이 동작은 존경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수어인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SNS에서 이 덕분에 챌린지를 인증을 하면서 많이 게시물을 좀 올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게시물들을 보면 정말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챌린지에 지목을 받았다면 제 옆에 앉아있는 박혜연 아나운서 그리고 이분을 또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가락동 365의 비타민 같은 존재죠. 이경아 팜캐스터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네, 당신들 덕분에 그리고 의료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챌린지 중에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곳은 아마 화훼 농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이 특히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네이션 판매가 좀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또 부케 챌린지 좀 동참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죠? 꽃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스승의 날에 맞춰서 카네이션을 준비했는데 두 분이 저를 뭐 가르치진 않았지만 부케 챌린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꽃을 제가 먼저 선물할게요. 야,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가르친 건 없지만은 감사합니다. 네, 잘 정말 받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다음 주요?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부부의 날 부부의 있잖아요. 그죠? 날인데요. 아, 예. 남편이 없구나.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케 챌린지는 사실 셀프입니다. 그래서 이경아 팜캐스터처럼 나도 꽃을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지금 본인에게 스스로 꽃다발을 선물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경아 팜캐스터와 함께하는 날인데 이 생생 유통백과 좀 어떤 상생 품목으로 꾸며질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농산물 가운데서 이제 가장 꽃처럼 예쁜 색을 가진 채소가 바로 이 빨강, 노랑, 또 주황색을 가진 파프리카가 바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상생 품목입니다. 네, 자, 요리에 컬러를 입히는 예쁜 채소가 바로 이 파프리카인데요. 오늘 이 파프리카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프리카가요, 국내 신선 농산물 가운데서 수출이 무려 2위인 채소라고 합니다. 처음 생산을 시작했을 때 목적은 수출이었지만 이제는 주요 신선 채소로 자리 잡아서 2015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품목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내수도 굉장히 좀 활발해졌다고 하죠. 네, 이 재배 면적도 2017년 712헥타르를 기록해서 2006년은 335헥타르 대비 2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생산량도 같은 기간 28,000톤에서 78,000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프리카 가격은 수출 덕분에 한동안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부터는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식자재 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파프리카는 시설 채소 가운데서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의 좀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킬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파프리카 역시도 다른 채소들처럼 소비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파프리카 소비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요. 자, 뭐 요즘 우리 박현 아나운서 지금 1인 가구인데 네. 아이들이 있는 가구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가구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또 뭐예요? 자녀가 있는 1인 가구 이렇게는 정말 더 파프리카 소비가 낮게 지금 조사 결과가 네. 나왔다고 해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파프리카를 좀 많이 안 찾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맞벌이 부부, 특히 1인 이런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요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 더 낮게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박혜원 아나운서가 짚어주셨지만 특히 파프리카가 생산비가 많이 드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 농사 지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많이 드는 생산비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또 제값을 받으려면 생산을 위해서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뭐 천혜의 자연 환경은 기본이겠죠. 거기에다가 온도, 습도 조절 그리고 자동 개폐 창문 등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아주 스마트하게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키워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락동 365 우리 제작진이 또 파프리카 현장을 직접 다녔다고 하거든요. 스마트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키워내고 있는 우리네 파프리카 지금 만나러 함께 출발해 보시죠. 알록달록한 색상을 자랑하는 오늘의 상생 품목 파프리카를 만나러 가락동 365 팀이 전라북도 김제에 다녀왔는데요. 쾌적한 환경에서 꼼꼼한 관리를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명품 파프리카의 생산 비결, 까다로운 생생 유통백과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락동 365에서 나왔는데요. 박종근 재배사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종관 파프리카 재배관리사 만났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농사는 1999년에 설립돼서 대한민국 최초로 파프리카를 재배, 수출한 농산물 무역업체로서 소비자 요구에 맞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권익 보호를 실현과 함께 김제 지역 농업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농업의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김제시는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일조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농산의 파프리카 재배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명품 파프리카의 비결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들어가 볼까요? 와, 정말 넓죠? 여기가 파프리카가 재배되고 있는 유리온실입니다. 네, 이 온실은 약 7,200평 규모의 유리온실입니다. 이 온실뿐만 아니라 약 12만 평의 유리온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7,000톤 정도의 생산량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답게 미로 같은 곳이었는데요. 유리온실 곳곳에서 이 농민들이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파프리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고품질 파프리카의 비결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노하우는요. 수확을 할 때 매번 이제 수확칼을 쓰거든요. 수확칼을 소독을 해주고 이제 바로 수확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수확을 할 때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수확하는 사람이 이제 1차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뭐 부패과라든가 기스과 이런 부분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부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폐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재배사들이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등록된 농약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확 기간 동안 농약마다 그 수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준수해서 이제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농약을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천적 재배를 저희는 하기 때문에 천적 재배를 통해서 이제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고품질 파프리카의 수확 비결은 소독칼과 1차 선별 그리고 천적 재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품질 파프리카의 생산 비결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열매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적심 작업하고 돌리기 작업을 하는데요. 착과가 잘 되게 하려면 적심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적심 작업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순이 있으면은 이 열매 보호를 위해서 잎을 한 2마디, 지금은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2마디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걸 적심이라고 하거든요. 유인 작업은 이제 돌리기 유인끈으로, 유인끈을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꽃 안 떨어지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면 되거든요. 착색이 빨갛게 잘 익은 것이어야 되고 또 이게 선도가 좋은 것일수록 이제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반 파프리카 말고 특이하게 생긴 파프리카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다른 온실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별한 파프리카를 찾기 위해서 또 이동하는 가락동 365 제작진. 바로 이곳에요. 특이한 모양의 파프리카가 있다는데, 자,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겠까요? 좀 잘 보세요. 이거 길쭉한 게 고추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그 특이한 파프리카 맞나요? 여기 고추밭인가 봐요. 아니요, 고추가 아니고요. 보신 것 같이 트리벨리라고 하는 파프리카입니다. 고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길쭉함 모양이라 해서 고추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과일처럼 드실 수 있는 파프리카입니다. 트리벨리는 네덜란드 민간 육종 기업에서 개발을 했고요. 국내에는 1993년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리벨리는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6에서 10브릭스 이상 나가기 때문에 생식으로 드시기 좋은 파프리카라고 생각됩니다. 트리벨리 파프리카도 수확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일반 파프리카와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아삭한 식감과 영양은 똑같습니다. 파프리카를 싣고 온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제 1차 보관 장소이고요. 그러니까 농가 집화장인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투문을 조금 낮춰주고요. 이제 여기서 수확이 끝나면은 이제 수확차로 이제 저희 선별장으로 이제 입고실에 들어가서 예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상생 품목 파프리카, 이렇게 재배 비결과 수확 비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함을 담고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수확 과정을 거친 파프리카들, 이제는 또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과정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네, 이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유리 온실의 규모가 정말 좀 엄청나네요. 좀 압도당하는 규모였고요. 네. 또 한 해 7,000톤이나 생산을 한다니까 이 역시도 정말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보니까 수확할 때마다 소독된 칼을 쓴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정말 품질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수확 과정도 정말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자, 파프리카는 많이 봐서 아는데 저게 뭐지 하고 놀라셨을 거예요. 트리벨리 보셨죠? 네. 네.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먹어본 저희 적은 없어요. 못 예. 먹어봤습니다. 네, 표정이 정말 못 먹어보는 먹어본 거는커녕 처음 봤다는 그런 표정이네요, 두 분 다. 네, 그냥 멍한 표정인데, 자, 오늘 제가 또 트리벨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수확을 했으면 다음 과정은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선별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 화면을 통해서 선별 과정 본 후에 여러분 그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돌아온 김제 파프리카 농장입니다. 파프리카 재배와 수확 비결도 알아냈으니 이제 다음 과정이 있는 곳으로 출발해 볼까요? 대리님,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잠시만요. 모자 쓰세요. 아, 역시 위생. 꼭 써야 하나요? 저희가 바로 들어갈 곳은 선별장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쓰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준비도 단단히 했으니 고품질 파프리카 선별장 드디어 입성! 수확과 출하 대기 과정을 거친 파프리카만이 올 수 있는 곳인데요. 귀하게 자란 몸이라 그런지 체계적인 선별 과정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와,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농민들 일하는 솜씨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선별의 달인들이 그냥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김제 지역에서 생산한 파프리카를 여기서 선별 포장 출하하는 곳입니다. 하루 물량은 얼마나 돼요? 요즘 피크기 때는 하루가 한 60톤, 70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 자동화가 돼 있는데 네. 그래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요즘 농가 이제 품질 문제죠. 이제 어차피 품질은 사람이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제일 신경이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추워야 되나요, 여기?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온도 관리 속에 파프리카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어떤 작업 중일까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파프리카 A급 수출 포장하고 있습니다. A급하고 B급은 어떻게 구별돼요? 네, A급은 진짜 고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호감갈수록 예쁘거든요. 이건 A급이고요. B급은 이렇게 열매 자체에 상처가 있든지 이렇게 마른 기스가 있는 것은 B급입니다. 아셨죠? 선별이 완료된 파프리카들은 이렇게 모두 한 곳에 모아 골고루 레일 위에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파프리카들이 차례대로 기계를 거치면요, 이렇게 포장이 완성! 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소비자가 간단하게 조금씩 사 드시기에는 이 대봉 제품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비닐로 해서 팩을 해놓으면 신선도가 오래 가죠. 더 훨씬. 선별과 포장 작업까지 거친 파프리카. 본격적인 출하에 앞서 또 지나쳐야 할 관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곳은 열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10도에서 보관하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생물이 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데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검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까다로운 과정 속에 신선도를 지키며 출하를 기다리던 파프리카들은 드디어 맛과 건강을 가득 담은 채 전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 있는 소비자들을 만나러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중국과 파프리카 MOU가 체결이 되어서 이제 파프리카 수출이 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일본 시장에만 한정적이었던 이제 그 수출 시장이 중국으로 확대될 거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의 보석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 C가 파프리카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파프리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생 품목 고품질 파프리카. 건강한 먹거리, 명품 파프리카로 불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농민의 손끝에서 꼼꼼하게 섬세하게 자라 맛과 건강 그리고 신선함까지 단단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의 소비자품으로 달려갈 우리의 파프리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까다로운 선별까지 마친 파프리카가 저희 스튜디오로 바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좀 특급 배송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화면에서 봤던 파프리카와 또 이 길쭉길쭉한 트리벨리 파프리카까지 나왔는데 파프리카 한번 맛 한번 볼까요? 맛 좀 보세요. 네. 지금 산지에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박현아 아나운서 주황색 제가 파프리카를 주황색을 먹어보도록 하셨고요. 하겠습니다. 네. 네, 주황색이고요. 소리 들려요, 아삭함. 어우, 정말 아삭아삭하고요. 과일 같아요. 당도가 이거 한 12브릭스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역시 이제 당도 측정기 됐네요, 이제. 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오늘 트리벨리. 네. 이게 딱 보면 하늘에 봐도 지금 우리 일반지 파프리카랑 비교를 해봐도 크기 차이도 나고요. 근데 일단은 모양은 진짜 고추 모양이에요. 네. 사실 큰 고추 파프리카가 모양이에요. 네. 단맛이 나는 이제 고추잖아요. 네. 근데 이 트리벨리가 훨씬 더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채소라는 개념보다 그냥 과일 대용으로 이렇게 집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요? 이거 네. 먹으면 말을 못하는데? 약간 근데 지금 저희가 먹은 이 파프리카가 트리벨리인가요? 저희는 그냥 파프리카를 먹은 파프리카를 거죠? 먹었고 지금 그냥 파프리카를 지금 먹었고 이거 한번 트리벨리 드셨는데 먹고 어떤가요, 맛이? 먹는데 말도 안 시키는데 먹고 있는데 지금 말을 해요. 지금 제가 맛을 봤잖아요. 이거 진짜
파프리카 원래 당도가 좀 높은데 트리벨리 당도가 정말 높아요. 음. 예,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원래 사실 이제 비타민 하면은 대명사가 이제 레몬이잖아요. 네. 이 파프리카가 레몬의 2배 이상. 예,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석이 아니고 이래서 채소계 보석이다라는 이름이 불리는 것 같은데요. 특히 산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여러분 뭐 해요? 뭐 깻잎이나 쌈 상추. 싸먹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산지에는 이 파프리카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파프리카 쌈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파프리카를 먹었잖아요. 약간의 비교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할게요. 트리벨리. 욕심쟁이야 또 그걸 또 먹고 싶어서 생방 중에. 어때요? 정말 달죠? 달아요. 얘도 정말 단데요. 이 트리벨리는 약간 상큼함과 달콤함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식감도 식감이지만 맛이 약간 좀 새콤달콤한 맛이 맞아요. 느껴지고요. 네. 맞아. 이게 뭐 비타민 폭탄이라고 지금 방금 이경학 팟캐스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파프리카를요. 하루에 반 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타민이 정말 듬뿍 들어있는 파프리카. 요즘 이렇게 면역력 챙겨야 한다는 얘기 네.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파프리카를 마트에서 한 묶음을 사서 먹다 보면 꼭 저는 마지막 한 개 정도는 수분이 빠져가지고 약간 맞아요. 쪼글쪼글해져서 못 먹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맞아요.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관리는 박사님, 네. 저 박사 됐나요? 네. 자, 관리는 이제 팟캐스터에게 물어봐봐. 제가 관리법 들어가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네.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네요. 네, 오늘 방송 딱 보시고 이경아 쟤 뭐 들고 있니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예. 같아요. 네. 그만큼 제가 이렇게 손을 놓지 못할 만큼 정말 맛이 좋아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가 먼저 말씀 주셨듯이 이걸 사놓고서 이걸 보관을 못하면 얘네들이 쭈글쭈글해져요. 네. 그래서 특히 습기에 약한 게 파프리카기 때문에 자, 이걸 샀죠. 절대 바로 물에 씻지 마세요. 씻지 마시고 집에 있는 요 랩으로 비닐 랩으로 돌돌돌 싸서 지금 먼저 싸놨는데 이렇게 개당 하나씩 이렇게 싸가지고 요걸 밀봉을 해가지고 냉장 보관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의 맛있는 파프리카를 두고두고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와 공기를 완전히 차단을 해준다면은 보관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도 살림 팁 정말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경학 팟캐스터 이제 이경아 박사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이 박사? 그럼 이거 가져가요. 드릴게요. 네, 네, 싼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넣어둬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면서 나도 좀 파프리카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향도 정말 입안에 가득 남네요. 트리벨리와 그리고 일반 파프리카. 이거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싱싱한 파프리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한 파프리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파프리카 경락과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5월부터 7월까지가 파프리카 제철입니다. 이제 막 싱싱한 파프리카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파프리카 경락가 색깔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프리카 반입 물량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128.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89.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8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노랑 파프리카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3,16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5,5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13,000원대 형성돼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지금 약간 하락한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10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9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24,000원까지 나왔었고요. 이 가격 5월 10일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다시 12일부터는 상승세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후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최고가 1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그래프가 지금 반대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4월 16일부터 5월 초반대까지는 올해 가격에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가격은 4월 27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 보시면 4월 30일, 4월 말부터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5월 들어서부터는 지난해 가격에서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가격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7,595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의령군이 9,462원, 전북 익산시는 9,974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와 강진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5,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강진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2,054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강 파프리카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4,52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4,000원대 평균가 소폭 지금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16원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노랑 파프리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 9일 14,000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보여왔다가 12일부터 다시 하락세, 하지만 13일 이후로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최고가 2만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18,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였는데 올해 보시면 지금 4월 27일에 25,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7일 이후로 올해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가격 보시면 30일 이후로 5월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요. 1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9,150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창원시는 5,117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12,52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15,500원이었고요. 평균가 강진군이 가장 높네요. 13,71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렌지 파프리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3,10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14,000원대, 오늘은 13,000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56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11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2만 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이틀 전 가격 1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소폭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1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22,000원대가 가장 높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4월 27일경에 지금 3만 원에 가까운 29,000원대 평균가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7일부터 올해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가격은 30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죠. 자, 오늘 평균가 보시면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김제시 8,242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남 강진구는 1,871원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 1,755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4,000원, 그리고 평균가는 강진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87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파프리카 경락가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생생 유통백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프리카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정말 색도 예쁘고 또 생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체험 농장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수확해서 또 맛까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좀 마련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두 분이 어렸을 때 채소를 정말 많이 좀 먹었어요? 어때요? 어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네, 저도 뭐 네. 가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아했구나. 네. 어떠셨어요? 저는 안 먹었죠, 저는. 막 우는 아이 있잖아. 고기만 드셨구나. 고기죠, 고기죠 네. 이러면서. 사실 아이들이 채소를 잘 안 먹잖아요. 맞아요. 우리 두 아나운서는 정말 뭐 가락동 365 MC답게 어렸을 때부터 채소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체험 농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작진이 방문한 농장이요. 규모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 규모만큼이나 스케일도 정말 남달랐는데
있는데요. 사실 체험 농장 하면은 우리네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했는데 그곳은요, 이 파프리카의 소비자인 우리 주부들이 더 많이 사랑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장에서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너무나 그곳을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하고 어찌 보면은 한 문화 행사의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기 잘 극복한다면은 농장 체험도 하면서 또 우리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체험 농장이라고 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유치원 때 이제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서 이제 그쵸, 채소 흙도 만져보고 흙도 만져보고, 만져보고 네. 하는 그런 걸 떠올리는데 실제로 소비를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체험 농장 고려하는 농가에서는 이 부분도 참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뭔가를 좀 이렇게 채소를 잘 안 먹었던 거는 그 맛이 없어서 맞아요. 예, 우리 예. 어머님이 또 그렇게 요리 솜씨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 똑같이 사람인데 맛있게 만들어주면 자기네들이 안 먹겠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이 몸에 좋은 파프리카를 좀 더 우리 아이들도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레시피를 알려준다면은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땐 채소를 잘 먹었는데 크면서 오히려 채소를 더 안 먹게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아, 예. 오히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코너를 보면서 사실 집에서 채소를 같이 좀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이도 어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코너입니다. 바로 어떤 식재료를 만나든 특별해지는 시간인데요. 농촌의 맛에서 특별한 요리와 특별한 토크까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금요일의 식탁을 책임지는 셰프 에드워드 권입니다. 농부이자 유통 전문가 강용입니다. 사실 이 재료는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재료입니다. 한국적인 재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양에서 온 재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나서 전반적으로 저희 식당에 쓰거나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농작물 가격이 좀 내려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재료만 이렇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사실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럴 것 같은가요? 면역성이 좋고 또 뭐 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소비자들이 네네. 면역성이 좋은 농산물을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시겠죠. 근데 파프리카도 면역성이 좋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래서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지금부터 7월까지가 원래 좀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이걸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재료이면서도 어떤 식으로 요리로 풀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 에드워드 권이 금요일의 농촌의 맛으로 두 가지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빨간색, 칼슘과 인이 굉장히 많이 함량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황색은 철분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혈관 질환의 예방에 굉장히 좋은 피라진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그럼 과연 파프리카는 어떻게 고르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는 이렇게 꼭지가 아주 파랗게 신선해야 합니다. 이 갈라진 부분들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와주면서 한 4조각 정도로 구분이 되어주면 굉장히 좋은 파프리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광택이 좀 나면서 윤기가 좀 자르르하고 흘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어야만 좋은 파프리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프리카 무침을 할 텐데요. 아삭한 식감에 새콤 달콤한 맛까지 파프리카 무침. 자, 들어가 볼까요? 재료 공개합니다. 짜자자잔. 파프리카, 사과, 식초, 올리브유, 후추, 통깨, 소금 준비하시고요. 파프리카는 이 꼭지 부분을 잡고 계신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뚝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싹 돌리신 뒤에 딱 빼주시면 이렇게 씨가 딱 발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으로 갈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씨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흰 속대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흰 속대는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이 속대는 이제 버려주시고 이 겉대 쪽 부분만 이제 조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아주시고요. 사과식초 1에 올리브오일 3. 여기에 이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볶은 참깨. 손으로 짓이기면서 참깨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잘 섞어주시기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뭐 사과식초의 새콤한 그런 맛과 또 올리브유까지 고소한 맛이 맛이 상상이 되네요. 감칠맛을 정말 극대화시켜주는 간단하다는 게 좋네요. 그런 네. 아주 굉장히 간단한 파프리카 초무침이 되겠습니다. 아, 맛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바로 해 먹어도 될 것 같네요. 배고파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요. 자, 무침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요리 궁금하시죠? 네. 역시 우리네 밥상 그래도 생선이라든가 고기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요리가 바로 돼지고기 파프리카 볶음입니다, 여러분. 담백한 돼지고기와 파프리카가 만났으니 자, 어떤 요리가 완성될까요? 재료부터 공개합니다. 파프리카에 돼지고기 등심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마늘, 굴소스, 설탕, 후추, 쪽파 준비합니다. A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육류와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하면 비타민 A의 섭취를 인체가 받아들이는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달궈진 팬에 우선 조리용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돼지고기를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양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돼지고기가 한 반 정도 익을 때 채를 썰어둔 파프리카를 넣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파프리카 자체는 생으로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식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리가 굉장히 빨리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볶여지면 굴소스를 물이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 한 꼬집 정도가 딱 들어가면 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굴소스가 들어가니까 약간 중국 음식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이 불맛이 진짜잖아요, 이 네. 불맛이. 아, 빛깔도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넣어서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로 만든 파프리카 볶음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네요, 그죠? 아, 저기다 그냥 밥 한 공기만 딱 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경환 캐스트가 좋아할 제가 요리예요.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긴장되는 시간인데 이 요리는 파프리카 초무침이에요. 그리고 이 요리는 돼지고기와 함께 파프리카 볶음인데 먼저 초무침을 드시고 그리고 볶음 요리를 드셔보시면 어떨까? 아까부터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이 소리. 뭐 맛이 퍼지나요, 입안에?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이런 요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파프리카 향이 입안에서 없어지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딱 쳐주는 느낌? 이게 제가 보니까 이 파프리카 단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맛이 같이 들어오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탕수육 좋아하듯이 신맛, 잔맛, 신맛, 단맛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좀 매력적인 거. 그 원래 파프리카 향이 좋은데 이 식초와 이런 양념의 영향인지 향이 입안에서 확 퍼지는 느낌이에요. 볶음 요리도 한번 드셔보세요. 중화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화풍보다 귀화한 한국인 같아요. 서양 사람이 귀화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인인 것 같은
파프리카가 원래 동양에서 재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먹으니까. 오늘 남의 것도 우리 거다 시키는. 그럼요. 전 세계의 한국화. 아, 좋죠. 남의 것도 우리 것이요. 제가 사실은 파프리카 요리를 하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피망이라고 불려지는 친구가 있고 파프리카라고 불려지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리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별법을 충분히 알게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도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사실 피망과 파프리카는 원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피망은 프랑스 말이고 파프리카는 네덜란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피망과 파프리카가 원래는 같은 형제였는데 사촌쯤으로 돼버렸어요. 네덜란드에서 파프리카가 계속 수입이 되면서 종자들이 수입이 되면서 네덜란드에서 피망을 계속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 좀 더 달고 과육이 이렇게 좀 많고 좀 이런 수분도 좀 높고 하는 계속 이렇게 개량이 된 품종들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파프리카화 돼버렸죠. 지금은 이제 파프리카 그러면 왠지 피망구보다 조금 고급화된 그래서 이제 약간 더 우수해진 사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파프리카는 제가 볼 때는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프리카는 1993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종자를 수입해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삼에 이어서 신선농산물로서는 우리나라 수출 2위가 파프리카입니다. 2위가 파프리카라고요? 파프리카가 9,200만 불이고 인삼이 1억 8,800만 불 재작년 기준에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 시장만 하더라도 사실은 네덜란드에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의 대부분의 파프리카는 지금은 한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조막조막하게 약간 할라피뇨처럼 생긴 파프리카들 나와서 이렇게 썰면 되게 이 접시 위에 올리면 되게 보기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수입해 오던 미니 파프리카나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파프리카 종자가 워낙 비싸니까 같은 중량의 금과 파프리카를 놓고 파프리카가 훨씬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종잣값이 금값보다. 종잣 그렇겠죠. 왜냐면 그만큼 수출을 하고 그 정도 나오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인 종자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라원이라는 그런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미니 파프리카의 그 효시죠. 효시구나. 근데 보니까 바나나 파프리카 막 길쭉길쭉한 것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파프리카보다 당도가 2, 3브릭스가 더 높아요. 수분 함량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고추를 된장에다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파프리카를 과일처럼 먹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길쭉한 파프리카가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한 종묘회사가 트리벨리라고 브랜드를 등록을 해서 세계 한 10여 국의 특정한 데만 지정을 해주면서 재배해서 트리벨리라는 품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더 긴 것이 바나나 파프리카. 이것은 뭐 정식 품종의 명칭이라고 보다는 종묘사에서 그 파프리카의 특성을 가지고 생긴 모양새가 좀 길쭉하고 명명을 해서 한 건데 어쨌든 이런 그 파프리카들이 개발이 돼서 요즘에는 많이 보급되고 있죠. 그 바나나 파프리카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그게 좀 더 달다고 그러셨잖아요.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록달록한 파프리카로 정말 다양한 요리 맛있게 먹었고요. 또 오늘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주말에 한번 파프리카 구매하셔서 집에서 다양한 파프리카 요리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식재료를 통해서 요리 이야기, 재료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맛! 네, 다시 한번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파프리카 무침입니다. 네,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 이 손질한 파프리카에 사과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1대3 비율로 넣고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쉽네요, 정말. 여기까지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내 입으로 들어와. 자, 이번에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인데요. 먼저 이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 썬 돼지고기,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양파를 중간 불에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채 썬 파프리카를 투하를 해주시고요. 소스가 중요합니다. 굴소스와 설탕, 또 물 조금, 후추 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볶아주시면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색깔을 위해서 파도 살짝 올려주면 더 먹음직스럽겠죠. 참 쉽죠잉? 네. 네, 뭐 영상을 통해서 늘 제가 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에드워드 건 셰프 같은 경우는 요리를 정말 뚝딱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괜히 우리가 셰프겠어요? 달걀 프라이처럼 쉽게 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 요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요리 나와라 그냥 뚝딱하면 요리가 그냥 쫙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 뭐 맛있다 해도 이게 번거롭고 어려운 요리법을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게으름이 있다 보니까는 요리도 좋지만은 좀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주스로 이제 파프리카 주스로 활용을 하면 좋거든요. 특히 파프리카는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주스로 갈아 먹으면 흡수율이 4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섞냐에 따라서 그 효능도 점점 달라지는데요. 특히 뭐 박혜원 아나운서도 어때요? 좀 손발이 좀 차지 않아요? 찬 편이죠. 네, 예. 이렇게 좀 손이 차고 좀 몸이 냉하다신 분들은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섞으면은 아주 좋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밤이 길다,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또 샐러리와 함께 섞어서 갈아 마시면은 숙면에 그렇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요즘 이 파프리카 해독 주스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음료라고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마셔볼까요? 마셔야죠. 네. 근데 뭐 박혜원 아나운서는 워낙 지금 날씬하기 때문에 딱히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파프리카 해독 주스로 아주 효과를 본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맞춰보세요. 누군지? 노래 불러볼게요. 네. 내가 미쳤어. 아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쳤어. 분이에요. 바로 손담비 씨. 알겠어요. 예. 네. 노래는 너무 지병수 할아버지처럼 했나요, 지금? 할담비처럼 했나요, 제가? 예, 내가 미쳤어. 아시죠? 바로 이분이요, 손담비 씨가 이 파프리카 해독 주스로 그렇게 몸매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특히 파프리카에다가 당근하고 거기 파인애플을 섞어서 같이 갈아서 더 단맛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다 이뻐지는 데는 이렇게 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두 분의 다이어트 정보력이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름이 이제 다가오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파프리카와 함께 먹으면 좋은 과채류를 위주로 농산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프리카 해독 주스 레시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채소죠. 양배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양배추 어디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양배추는요, 경상남도 밀양 그리고 전라남도 등지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양배추 거래 동향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해양배추의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내 물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가격은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네,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 전망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죠. 아마 주말까지 비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내 물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은 강보합세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 반입량과 그리고 가격 경락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1,000톤, 과일과채 2,052톤, 일반 채소 5,160톤 들어왔습니다. 총 8,213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었던 물량과 비교해보죠. 어제보다 707톤 더 증가했습니다. 양배추 274톤 들어왔네요. 어제 363.2톤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좀 더 줄었습니다. 89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5,835원, 최고가는 6,700원, 최저가는 5,200원을 낙찰됐고요. 어제는 4,523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보시면 5,8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어제보다 1,312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5월 10일을 기점으로 등하락이 굉장히 있는 변동폭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11일이 9,7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 바로 다음날 떨어졌다가 또 시점일 때 바로 하루 걸러 하루 하락했다 상승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13일 기점으로 뚝 떨어지면서 어제 5,200원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반등한 모습이죠. 오늘 가격은 6,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금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가격 차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이맘때 보시면 전반적으로 뒤로 갈수록 5월 중반 될수록 조금씩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6일 15,340원을 기록한 이후에 약간의 하락세가 있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시세가 유지가 되다가 5월 4일 기점으로 뚝 떨어지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835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높기는 하지만 시세 차이가 크게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형성했네요. 최고가는 7,700원, 그리고 평균가는 5,44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당근입니다. 1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164.7톤이었네요. 자,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21.23톤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당근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5,824원, 최고가 37,000원, 최저가는 34,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평균가 35,824원입니다. 어제 34,0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1,72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인데요. 5월 12일 34,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약간의 상승 흐름이 있다가 14일, 그러니까 어제죠. 또다시 조금 하락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다시 가격은 오름세입니다. 37,000원입니다. 네, 30일 기준 지난해와 올해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37,200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기간 가장 높았던 가격은 51,233원으로 지금 4월 21일 때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오늘까지도 그 시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당근 20kg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밀양시 최고가 37,5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역시 밀양시가 높네요. 32,71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다음 품목 토마토입니다. 357.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285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72.63톤 더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6,811원, 최고가 7,500원, 최저가는 6,000원이네요. 자, 어제 오늘 계속해서 6,000원대긴 한데요. 어제는 6,391원, 오늘 평균가는 6,811원입니다. 오름세죠. 등락가 보시면 420원 더 상승한 평균가고요. 오늘 6,811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월 12일 6,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가격, 그리고 13일 때는 3,000원 오르면서 9,000원까지 시세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다음날 떨어졌다가 그래도 오늘 다시 올라주긴 했는데 떨어진 것보단 소폭 오름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1,000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시면 4월 16일 때 1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높게 형성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해 시세 높게 형성이 되다가 4월 30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약간의 하락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5월 4일 기점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5월 8일 때 보시면 시세 차이가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약간 올해 시세 상승하는 흐름 다시 나타내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거의 시차의 간격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8,000원 기록, 평균가는 6,65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토마토 시세까지 살펴봤는데요. 토마토 현재 거래 동향도 좀 짚어주시죠. 네, 토마토 같은 경우 현재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수요가 차별 같은 다른 품목으로 분산이 되면서 내림세가 전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동안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시세는 계속해서 좀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계속해서 그렇다면 좀 제철을 맞은 감자와 양파까지도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 430.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405.9톤이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4.7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954원, 최고가 52,000원, 최저가는 33,000원을 나타냈네요. 자, 오늘 평균가 4954원. 자, 어제 44,000원대였는데요.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3,364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고요.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시면 지금 5월 9일 그리고 11일 기점으로 상승세 타면서 13일 때 53,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았었는데 다시금 사폭 떨어졌다가 오늘 약간의 오름세입니다. 52,000원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제시가 높습니다. 최고가 54,500원, 그리고 평균가는 41,726원에 낙찰된 모습입니다. 자, 양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00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955.4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44.1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6,637원이고요. 최고가 22,000원, 최저가는 12,2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13,302원이고요. 평균가 16,637원으로 어제보다 오늘 가격이 더 높습니다. 3,335원 더 오른 평균가 16,637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5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시세 변동이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일 때는 13,000원, 이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점차 오르면서 특히나 13일 기점으로 약간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은 22,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양파 산지별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무안군이 최고가 가장 높습니다. 24,850원으로 2만 원 이상의 시세가 나온 상황이고요. 평균가는 해남군이 가장 높았네요. 21,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파프리카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프리카 소비가 좀 주춤하다고 하니까 파프리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 소비자들 취향에 맞게 작고 또 당도가 높은 신품종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가공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특별한 파프리카 가공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파프리카 파우더라는 건데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결 건조한 파프리카를 파우더 형태로 만든 가공품인데요. 요리에 색을 내거나 주스 등에 첨가해서 먹기가 좋은데요.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편의성에 적합한 가공품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생유통백과 오늘의 상생 품목 파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자, 오늘 파프리카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7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사실 제철 맞은 농산물 먹으면 보약과도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파프리카 지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입하는지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결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파프리카를 구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소비가 안 된다,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을 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이제 오렌지와 바나나, 포도와 같은 이 수입산 과일들의 수입길이 좀 막히면서 일부 국산 과일이 반사이익을 오히려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우스 감귤과 또 딸기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여름 과일이 본격적으로 나올 6월 전까지는 하우스 감귤 시세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비지에서 외국산 과일이 차지하던 자리를 국산 과일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소형 마트를 중심으로 국산 과일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농식품 소비에도 활기를
살을 찔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과일 농가에서는 좀 출하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생유통백과 어느새 벌써 또 마칠 네. 시간입니다. 금요일을 늘 알차게 꽉꽉 채워주시는 이강화 팜캐스터도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파프리카 소식을 좀 전해드린다고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났습니다. 자, 주말에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해서 소비가 더 약해질까 봐 걱정이긴 하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우리 파프리카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유, 좋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청양계, 풋고추, 체리자두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